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들을 듣다 보면 보통 결혼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걸 보면 그만큼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 미혼인 저는 벌써부터 괜한 걱정만 생기네요. 혹시나도 나중에 걱정이 생기면 사연을 보내봐야지 생각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벌써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아닌 저희 언니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희 삼남매를 알뜰살뜰 돌보며 늘 남을 위해 희생을 하기만 했던 불쌍한 저희 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애 좋고 사이 좋은 가족에서 제일 큰 첫째였던 언니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도 어렸을 그 시절 3살, 6살 터울의 저희 오빠를 챙기며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희생만 하던 첫째 딸이었죠. 세 자녀 키우며 먹기 살기 빠듯한 형편에 늘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언니가 저희를 돌봤고 그런 언니는 저희의 보호자였고 엄마였습니다. 사탕 하나 있어도 동생들한테 양보하기만 바쁘고 늘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기던 대단한 장녀였죠. 심지어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들 대학 보내겠다고 자기나 학업도 포기하고 일을 했던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저희 등록금을 대주었고 덕분에 저와 오빠는 걱정 없이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언니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동생들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한 언니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니가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간호대를 다니게 되었을 때는 언니보다 제가 더 기뻤어요. 그동안 동생들만 생각하느라 다 포기했던 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결정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간호사들과 차별받던 언니는 간호대에서 공부를 하고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20대 후반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언니 덕분에 공부해서 대학 졸업한 저와 오빠는 이미 사회생활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학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도 언니는 동생들에게 짐 지우기 싫다며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니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가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늦가게 대학생에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활을 잘 해냈죠.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우리 언니를 누가 데려가려나 궁금했었죠. 그런 제가 형부를 만나게 된 것은 언니가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공부하랴 일하랴 그렇게 바빠 보이던 언니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언니는 누구나 돌아볼 정도로 예쁜 외모라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지만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그런 언니가 바쁜 와중에 연애를 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그때 형부가 저희 언니를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형부는 다 좋아 보였어요. 얼굴도 그만하면 깔끔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고 돈 잘 버는 안정적인 직장에 심지어 집안도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 언니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언니를 좋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다고 하니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죠. 특히나 언니를 챙겨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보진 않았지만 같이 있는 동안 우리 언니 손으로 물 한 잔 못 따르게 할 정도인 걸 보니 그동안 고생만 했던 언니가 그 정도는 바꿔 살아야 한다 싶었거든요. 그 후 형부는 언니가 간호대를 졸업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고 언니는 예비 신부가 되었죠. 간호사로 정화하기 바쁜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해야 했던 언니는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그때는 저도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언니가 그냥 몸이 피곤해서 얼굴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상견례 자리를 갔어야 뭐가 문제인지 알겠는 겁니다. 집에 돈 좀 있다던 사돈 어른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저희 집과 언니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 셋이나 키우려면 고생 많으셨겠어요.
원래 가난한 집에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러던데 그런 딸 보내려니 아까우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뭘 모르는 아이라고 해도 그 말이 무시인 줄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니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괜히 기죽은 듯 안절부절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집에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빴죠. 심지어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언니들어 집에서 애 낳고 살림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하고 형부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저는 당연히 저희 언니가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다녀와서는 언니들어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냐고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뭐가 하셔서 그런 무시 당해야 해.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런 거 아니야.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겠지. 그런다고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건데? 원래 남편들이 중간으로 잘해야 한다는데 나중에 언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 형부 나한테 잘하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상이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지만 언니 괜찮아. 언니 형부 많이 사랑해. 네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상이 너도 언니 결혼 그냥 축하해주면 안 될까?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뭐라고 결혼을 반대하겠나요? 결국 언니는 숙이는 결혼을 했고 그 후로 저는 언니를 더 보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혼에는 바쁜 게 당연하겠죠. 결혼 생활하랴 간호사 일하랴 바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전화 한번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질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저랑 매일 틈틈이 연락을 했던 언니였으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집 무시하는 사돈이라 걱정되었는데 심지어 언니가 그 시댁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니가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물어봐도 언니는 늘 걱정 없이 잘 지낸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언니 시댁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했죠. 그렇게 걱정만 하며 지내다가 언니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고 명절 마지막 날까지 친정집으로 오지 못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언니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언니 사정에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 와서 이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혼한 자식 책임질 수 있는 집도 아니었고 부모님은 언니가 이혼녀가 되는 걸 두려워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언니가 잘 지내기를 바라며 언니의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차마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언니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니가 바람을 펴서 그 집에서 쫓겨나던 이혼을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만 알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형부가 아니라 언니가 바람을 폈다고? 언니가? 몇 번이고 반문해도 언니가 바람이 난 게 맞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착한 언니가 바람을 폈다니. 우리 언니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잘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언니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일로 언니에게 크게 실망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언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 하나만큼은 언니를 믿어주어야 했으니까요. 바람나서 이혼당했다는 이유로 친정집에서 편히 지내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는 언니를 찾아간 저는 언니의 입으로 직접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고 믿었던 저의 생각과 달리 언니는 아주 담담하고 처연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지. 그 말 틀린 거지. 언니가 바람이 났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미안해 상이야. 나 바람난 거 맞아. 그래서 이혼당한 거 맞고 언니가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뭐? 그게 진짜라고? 아니 언니가 왜?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언니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남한테 상처 줄 일이야 어디 있다고. 언니가 바람을 펴. 형부는 그럴지 몰라도 언니는 아니잖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따져묻는 제 앞에서
언니는 면 먹었다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정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언니 입으로 직접 듣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차마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언니가 그런 짓을 벌였으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언니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언니를 불륜녀로 만들었을지, 언니가 무슨 마음에 그런 짓을 했을지 말이에요. 그럼 설명이나 좀 해봐. 그렇게 입 다물고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란 말이야.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이런 언니라서 미안해. 이제 와서 변명 못할 이유는 또 뭔데? 세상 사람들이야 언니 변명이 소용없다 할지 몰라도 나는 언니 얘기가 듣고 싶어. 언니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언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도 그런 짓을 하고 순순히 이혼당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 그렇게 잘해줬어? 사실 먼저 바람을 폈던 건 남편이었어. 처음에는 나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딴 여자가 생긴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남편한테 따져 묻고 화라도 내고 싶었는데 나한테 이미 관심 없어진 남편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나도 바보같이 그때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잘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마 그렇게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 싶었었나 봐. 혹시나 싶었던 거지만 정말 형부가 바람을 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언니 없으면 죽겠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형부였으니 결혼을 해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줄 알았거든요. 언니가 시댁 등살에 괴로워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전부 남편 때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부가 언니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욕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우리 언니가 바람난 남편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언니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매일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데다가 남편까지 바람이 났으니 내가 어디 의지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내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던 사람이었는데 하필 몰래 우는 걸 그 사람한테 들켰었어. 그걸 보고 그 남자가 자기한테 얘기라도 해보라고 그러더라. 그때는 나도 속이 답답하긴 했는지 어쩌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내 고민까지 털어놓고 위로를 받게 됐어. 처음에는 친구처럼 생각했었어. 팍팍한 인생에 말벗 정도 된다고 말이야. 가장 힘든 시기에 다가와 위로를 건넨 그 남자가 언니는 구세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비밀 하나 없이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유일하게 그 남자에게는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온 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언니가 부담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언니의 사정을 알게 된 남자는 언니에게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 주었다고 했어요. 평생 남자들한테 먼저 관심 가진 적 없던 우리 언니가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말이죠. 처음에는 나도 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 결혼한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자꾸 기대고 싶어졌어. 내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내가 맞바람을 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나 힘든 걸 알아주고 내 탓이 아니라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만 해줘서 좋았었나 봐. 언젠가부터 힘들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람 마음 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도 선은 지킨다 생각하면서 좋은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버린 거야. 그래도 언니는 마지막까지 선을 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세상이 정한 정도는 넘지 않기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작스럽게 언니에게 스킨십을 해왔고 하필이면 그 광경을 형부가 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벌어진 그 상황을 형부가 딱 목격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언니의 불륜을 알게 된 형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바람을 폈으니 잘한 것 없는 입장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맞바람으로 복수할 생각도 못하던 언니 입장에서는 마음을 준 것만으로도 불륜이었고 그 상황을 들킨 것도 모두 자기 탓이었습니다. 형부는 그 사실을 곧장 시댁에 알렸고 언니가 마음에 품은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언니의 시댁에서는 언니를 천하의 몹쓸년 취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빌어도 봤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 내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병원이랑 부모님 일터까지 찾아가서 내가 불륜녀라는 걸 소문내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솔직히 먼저 바람핀 건 남편인데 싶어서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먼저 꼬투리를 잡혔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나마 합의 이혼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뭐. 차라리 언니가 먼저 형부의 불륜 증거들을 잡아냈어야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꼬투리가 잡힌 언니는 혼자 잘못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불륜을 이유로 재산 분할 한 푼 받지 못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나마 밥줄은 안 끊기게 해줄 테니 감사해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언니도 잘한 건 없다 하더라도 먼저 도리를 저버린 건 형부인데 왜 우리 언니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언니의 이혼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이혼하는 게 어딨어. 언니도 형부 불륜 증거 잡아서 맞대응했어야지. 그 사람 철저한 사람이야. 증거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솔직히 나는 그 여자가 어디서 뭐하는 누군지 이름이 뭔지도 전혀 몰라. 내가 너희 형부의 불륜에 알아차린 건 그 사람의 변심 때문이었지 다른 증거 때문이 아니었거든. 뭐? 그럼 형부가 진짜 바람을 피긴 한 거야? 그건 맞아.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여자 가방이랑 여자 화장품 살 일이 뭐가 있겠니? 그리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베란다에서 애인이랑 사랑한다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었고. 우리 언니를 집요하게 쫓아다녔을 때부터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형부는 참 철두철미하게도 자신의 불륜 증거들을 감추었고 정황 증거들밖에 없던 언니는 형부의 불륜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내가 미리 알았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알아냈을 텐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뭔가 건질 수도 있는 거고 정 안 되면 큰돈 들여서 심부름 센터에 의뢰라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언니는 그럴 생각도 못했던 건지 다 자기 탓이라며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언니가 착하기만 한 게 정말 싫었죠. 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난 게 억울하지도 않은지 이미 지나간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 상이야. 너나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가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혼한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해. 솔직히 결혼 생활하면서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 이제는 마음 편히 행복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 그 사람이랑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야. 나도 이혼하고서야 알았지만 내가 그 남자 많이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 바람난 남편 때문에 잠깐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건지 심지어 언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언니의 이혼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니가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았고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건 그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저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남자에게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불륜녀가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언니가 유부녀인 거 뻔히 알면서 괜히 그런 꼬투리 잡히게 만든 남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에 있는 그 말을 차마 언니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언니가 희대의 악녀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동안 언니가 전 시댁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까지 듣고 나서는 저도 어떻게든 언니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들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서 무슨 염치에 지혼을 하느냐며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고생한 언니를 위해서라도 언니의 새 출발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은 되었지만 언니가 행복하다고 말하니 그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그런 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언니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이 있으신 부모님과 오빠는 언니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며 그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려온 언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언니가 자기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이제라도 그 결혼을 포기하기를 바랬죠. 언니, 이런데도 정말 그 결혼 하고 싶어? 식구들 다들 반대하고 결혼식을 가지도 않겠대잖아. 그래도 좋아? 미안해. 근데 상이야.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너나 다른 가족들한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이제는 좋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힘든 시기를 견딘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 결혼 해야겠어, 상이야. 저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언니의 앞에서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이 결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도 언니 응원할게. 다른 식구들은 내가 한 번 더 설득해 볼 테니까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말씀 잘 드려서 결혼식 참석하게 할게. 엄마, 아빠, 오빠도 지금 속상하셔서 그러는 걸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들 다 언니 사랑하는 거 알지? 언니는 달가워하지 않는 그 식구들을 예상했는지 문전박대에도 담담한 듯 했지만 애써 웃어 보이는 얼굴 뒤로 속상함을 전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상이 너라도 미리 그 사람 만나볼래? 불편하면 거절해도 괜찮고. 아, 글쎄. 내가 뭐 만나서 뭐하나. 나 혼자만 만나는 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럼 결혼식에서 보자. 언니는 저에게만이라도 새로운 형부 될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차마 그 얼굴을 보고 좋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는 오롯이 언니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만남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차마 면목이 없다며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언니를 대신해서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언니의 사정도 이해해달라며 언니의 대변인처럼 식구들을 설득했죠. 그게 제가 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라고 언니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언니 같은 사람이 불륜녀가 된 것이 너무 큰 충격이시겠죠. 그래도 결국 언니의 편을 들 수밖에 없던 가족들은 마지못해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언니가 재혼을 하던 날, 저는 또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의 고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마저 웃지 못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언니는 참 예뻤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양쪽 모두 하객들을 많이 부를 수가 없어서 100명 남짓의 작은 규모의 결혼식을 올려야 했기에 하객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던 저는 혹시나 별일 없기를 바라며 언니의 두 번째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신랑 하객 측에서 뜻밖의 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를 다급히 부르길래 돌아봤더니 저와 일면식이 있던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아가씨. 어머,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전에 도와드린 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어쩌다 그 아주머니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되셨는데 어렵게 사시는 듯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아주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제가 목격자로서 그 아주머니의 보증인까지 되며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었죠.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떻게든 살해를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사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를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가씨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이 결혼식 참석한 거야? 아, 예, 맞아요. 사실 오늘 결혼하는 신부가 저희 언니거든요. 아주머니도 결혼식 참석하신 거예요? 신랑 측? 뭐라고? 결혼할 세리가 아가씨 언니라고? 네, 저희 언니요. 아주머니는 신랑 쪽이랑 무슨 사이세요? 친척이신가? 그럼 저희 사돈어른 되시는 거예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어요. 저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이었나 보네요. 아니 그게 저 아가씨 이리 잠깐 와봐봐. 예? 왜 그러세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둘이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좀 와봐. 반가움에 인사를 나기도 잠시 아주머니는 저를 사람들 없는 곳으로 급히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한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아가씨 언니 살리고 싶으면 이 결혼 당장 막아야 해.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막으라뇨. 아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언니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사실 나 신랑 친척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여기 하객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야. 나 말고도 지금 신랑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대타 뛰러 온 거야. 신랑 측 하객 전부가 다들 오늘 신랑과 처음 만난 일면식 없는 사이라는 얘기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도 일을 하러 온 입장이라 함부로 떠들기가 어렵다며 난감해하셨지만 전에 제게 도움을 받으신 일 때문인지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기로 하셨어요. 나도 내 코가 석자라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지 몰라. 그래도 아가씨가 내 은인이니까 고마워서 말해주는 거니까 아가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니까 잘 들어.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틈틈이 이런 알바를 하거든. 가짜 역할 대행 같은 거 있잖아. 아가씨도 그때 봐서 알겠지만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말이야. 이런 게 시간은 짧게 때우는데 돈을 많이 주거든. 그래서 양심에는 걸리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 생각해왔는데 아휴 내가 설마 아가씨 이런 데서 만날 줄 몰랐네. 근데 뭐 하객 대행이야 부를 사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 지인도 어릴 적에 왕따 당해서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부르는 걸 본 적 있었어요. 그런 거라면 내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지. 사실 내가 이 남자 결혼식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야. 이 남자 불과 반년 전에도 결혼식을 올렸었다고. 내가 이 남자 결혼식 온 것만 오늘이 4번째인데 듣기로는 그전에도 더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나도 전에 같이 하객 알바한 사람한테 들었었는데 소문으로는 순진한 여자들 속에서 등쳐먹는 사기꾼이란 말이 있었거든. 자세한 내막 같은 건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 이 남자 아무래도 이상해. 솔직히 나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라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되지만 하필 아가씨 언니라니까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있어야지. 형부 될 사람이 결혼만 여러 번 한 수상한 남자라는 아주머니 말씀에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언니 얘기로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 들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만나봤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물론 미리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혼도 못해본 제가 그 남자 관상이라도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하필이면 결혼식 당일날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된 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의심뿐이라 확신 없으셨지만 하객 대행을 세운 결혼식만 여러 번이라는 게 충분히 수상한 일이었어요. 지금 당장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그 남자를 믿고 있을 언니가 증거도 없는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에 마지못해 참석하신 다른 가족에게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머리 아프게 고민하던 저는 욕을 먹고 문제를 만들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며 혼자 총대를 매기로 했어요. 형부 될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다른 사정에 의심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뒤로 미루더라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가기로 했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식장인데요. 사기꾼이 있어요. 지금 좀 잡으러 와주세요. 예? 아니, 사기를 당하셨으면 소문을 아시든가 하셔야죠.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래요. 이러다 우리 언니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신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놈이 수배범이에요.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한둘도 아니고 저희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급한 마음에 무작정 신고를 했던 거긴 했지만 경찰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에는 관대하다 그러더니 어디 사람이 죽어나가서야 뒤늦게 달려와 줄 건가 싶더라고요. 저놈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우리 언니한테 무슨 생각으로 접근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우리 언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그런 제가 도움을 구할 곳도 결국 경찰밖에 없기에 저는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경찰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급해서 그래요. 이런 신고 받고도 달려오시던데 사기꾼 잡으라는데 왜 못 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그놈 이름은 뭔데요? 일단 조회나 해볼게요. 이름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 이태영인데요. 혹시 조도영이 본명일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아주머니가 기억하시는 이름까지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조회라도 해본다고 하니 도와주실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놈 이름을 알려드리자 여태 저를 나무라던 경찰분이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이름이 조도영 맞아요? 혹시 그놈 키는 178 정도의 쌍꺼풀 짙고? 맞아요. 혹시 뭐가 나왔나요?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저희가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혹시 그놈이 눈치를 채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저희가 갈 때까지 취에 대한 티내지 않고 도주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사기꾼은 경찰서 와서 직접 신고하라며 미운 척해 굴던 경찰이 그놈의 이름을 대자마자 출동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왠지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놈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죠. 경찰까지 온다는 걸 보니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예감한 저는 경찰이 도착할 지점까지 그놈이 눈치를 채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 신랑 신부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부 대기실에 있었고 그놈은 가짜 아기들과 친한 척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였죠. 우리 처제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상아씨한테 들었지만 오늘 결혼식 처제 아니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장인 장모님 설득시켜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결혼 전에 인사하고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제 친해지면 되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처제. 예. 저도 잘 부탁드려요. 되지도 않게 제게 친한 척을 하는 그놈을 보자 속에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혹여나 그놈이 눈치를 챌까 싶어 최대한 역겨움을 참고 그놈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이태영인지 조도영인지도 모르는 그놈을 말이죠. 그놈과 대화를 하는 동안 경찰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문자를 받게 된 저는 조금이라도 언니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놈을 그쪽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놈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꼴을 언니나 사람들이 안 봤으면 했거든요. 저 형부. 사실 제가 형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지금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지금요?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진짜 해야 하는 말이라서 그래요. 5분이면 되니까 잠깐만요. 언니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예요. 뭐 우리 막내 처제가 부탁하는데 들어줘야죠. 그렇게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그놈을 유인한 저는 멀리서 놈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사복경찰들에게 그놈을 인계해 주었어요. 여기요. 여기 이놈이에요. 이 사람이 조도영이라고요. 순식간에 경찰 여럿이 그놈을 둘러싸버렸고 그놈은 도망갈 틈도 노리지 못하고 경찰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뭐야? 설마 네가 신고한 거야?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나야말로 듣고 싶은 말이다. 너 진짜 이름이 뭐야? 너 처음부터 우리 언니한테 작정하고 적금한 거야? 우리 언니 못 뜯어먹을 게 있던 그 착한 사람한테 그래. 경찰들에게 잡히자마자 아까의 가식을 버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그놈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건지, 돈도 없는 우리 언니에게 뭘 바라고 이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자, 지금 여기서 떠들 시간이 없어요. 우선 같이 서로 가서 얘기를 하시죠. 가신 김에 신고 경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급히 발걸음 옮기는 경찰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묻지는 못했지만 경찰서까지 따라간 저는 그곳에서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아주머니 예상처럼 그놈은 이미 전과가 화려한 놈이었어요. 금품갈취에 절도에 사기까지 무려 10범이 넘는 잡범이더라고요. 그런 잡범을 사복경찰들까지 출동해서 현장 체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한 여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놈 이거저거 사고도 많이 쳤는데 특히 여자들 등을 많이 쳐먹었어요. 반반한 얼굴 때문에 그러는지 여자들이 이놈한테 당한 일이 많았더라고. 근데 차라리 돈만 뜯겼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 사람이 이놈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가족도 없고 혼자 열심히 사는 여자였는데 저놈한테 재산 털리고 처지를 비관한 거지. 그래서 경찰도 찾던 놈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의 사기 행적으로 경찰들이 쫓고 있던 그놈은 결국 저희 신고로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여자까지 있었다니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언니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결혼식장은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입장 10분 전에 신랑이 없어졌으니 다들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만 몰래 상황을 설명해둔 상태였어요. 형부의 사람이랑 경찰서에 왔는데 아직 확실해질 때까지는 언니에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이죠. 결국 그날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고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간 사이 저는 그놈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우리 언니한테 접근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언니 이혼당한 거 알지? 당신 설마 우리 언니 이혼이랑 관련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다 말해주면 합의 좀 해줄래요? 아니 어차피 아직 돈 뜯어낸 것도 없고 식도 안 올렸잖아. 나도 여기서 전과 더 싸면 곤란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경찰 쪽에 말 좀 잘해줘요. 나 상아 씨한테 다른 감정 없어요. 그 남편이 나한테 먼저 부탁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부탁을 했다니 형부가? 이혼한 당신 형부가 나한테 자기 마누라 좀 꼬셔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주면 돈 준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왕이면 결혼까지 해달라 했어. 결혼식만 올리고 사라져주려고 했지. 정말 그 이상은 없다니까. 먼저 바람을 피고 있던 형부는 언니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하면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 뻔했기에 언니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언니에게 일부러 접근하게 시켰고 하필이면 형부가 언니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던 것도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된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감히 우리 언니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저는 당장이라도 그놈을 쫓아가서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죄인이 되어 이혼을 당했을 우리 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이상 제가 뭐라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사기꾼 놈에게서 그놈이 형부와 주고받은 문자와 의뢰 내용들에 대한 증거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기꾼과나 합의를 해준다는 약속을 해야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놈을 잡으려고 나쁜 놈과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놈은 어차피 실형을 받을 테고 그럼 우리 언니라도 제대로 복수를 해야 하는 거라 맞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주적은 그 사기꾼 놈이 아니라 언니의 전 남편이었기에 저는 형부를 위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우시는지 거래의 대가는 제 생각 이상이었어요.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 아닌 건지 그놈이 이미 형부의 뒷조사를 전부 마쳤더라고요. 덕분에 언니와 혼인기간 내에 형부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증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니도 다시 형부와 소송을 붙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과 언니에게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된 가족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그놈이 그런 거라고?
그 쓰레기 새끼. 감히 지 잘못 돕겠다고 누나한테 뒤집어줘? 세상에, 그럼 우리 상아만 괜히 욕보인 거 아니냐? 그럴 수도 모르고 우리는 상아 너한테 위로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 상아야.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그렇게 안 넘어갔으면 된 건데 저도 잘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와서 이혼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나도 잘한 건 없는데.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 애초에 짜고 치던 고스톱이었다는 거 밝혀지면 그쪽에서도 방법 없을 거야. 그리고 언니가 진짜 그놈이랑 뭘 한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내가 변호사님 만나봤는데 증거만 있으면 손해배상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보자. 나 억울해서라도 언니가 이대로 포기하는 거 못 봐. 그동안 언니가 우리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도울게. 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언니는 자기 때문에 고생이라며 뒤늦은 이혼 소송을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형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손해를 볼지언정 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희는 새로운 혼인 파탄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재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 쪽이었고 언니가 불륜녀로 낙인 찍힌 일도 그놈의 짓이었다는 걸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하려 했지만 상대 변호사가 보기에도 결국 아니다 싶었는지 소송 포기를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덕분에 당시에는 합의 이혼으로 돈 한 푼 못 받고 나왔던 언니가 이제는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언니는 이혼을 한 후로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죠. 물론 전 남편 때문에 별일을 다 겪고 결혼을 2번이나 망칠 뻔했던 일이 있었지만 제 덕에 숲으로 돌아가 다행이라며 제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가족들한테 못 보일 것만 보였네. 특히 상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언니가 착해서 당한 거지 언니 잘못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눅들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 그런 놈들 있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복수지. 언니는 그 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다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간호사 일도 잘하고 있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며 서로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결국 누가 뭐래도 튼튼한 편은 가족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끈끈한 가족의 정을 그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언니도 이제는 자신만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가족들을 아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